여러분 안녕하세요. 잡았어요. 아니 간만에 돌아온 까봤어요 입니다. 오늘 까볼 친구는 바로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짜잔.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갤럭시 Z 폴드 보여드렸죠. 갤럭시가 이렇게 예뻐졌다고? 하고 막 엄청 놀랐었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와 삼성으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존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제가 쓰고 있었던 아이폰 12 프로가 꽤 마음에 들었어요. 바꿀 이유를 딱히 못 느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나온 아이폰 13 프로 얘를 딱 봤는데 세상에 어머나 마상에 잘 나왔네요. 심지어 가격도 12 프로 나왔을 때 출고가랑 똑같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실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아이폰 13 시리즈 나오면서 비닐 패키지가 싹 사라졌어요. 친환경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샥샥샥 뜯는 재미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또 자꾸 환경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사실 되게 서운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서운한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원래 아이폰에 이어폰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없어졌어. 그러더니 또 충전기 들어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근데 그러더니 자기네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 빠졌더니 에어팟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에어팟 사게 하고 충전기 빼니까 맥세이프 이런 거 만들고 이러다 나중에 맥 비닐도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뜯는 재미를 원하면 돈 주고 사 애플 비닐. 열어보면 우와 대박. 아니 이거 뭔데 이렇게 카메라가 왜 이렇게 크죠? 실화야? 겉에 렌더링 이미지를 딱 봤을 때도 제가 가진 12 프로랑 사실 디자인이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징그러운데? 약간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실물 봤는데 렌더링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 카메라 섬에 있는 카메라들의 디테일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비싸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아이폰 12 프로랑 옆에서 비교해보면 이 카메라 섬의 사이즈가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커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 징그러운 느낌 살짝 있네요. 설명서 나와 있고 C2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이렇게 딸랑 들어가 있습니다. 뭐 충전기 없고요. 이어폰 없어요. 안녕하세요. 요거 예뻐졌다 화면. 예쁘네요. 와, 화면 키니까 전면부의 차이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이 위쪽에 보이는 노치가 줄어들었죠. 세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가로가 20% 정도 줄어들어서 폭이 조금 좁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훨씬 낫네. 더 얇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측면부를 보니까 두께가 약간 늘어났어요. 12 프로는 7.4mm인데 13 프로는 7.65mm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두껍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져봤을 때도 두께가 훨씬 두꺼워졌다 이 느낌이 확 와닿진 않습니다. 약간 더 묵직하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묵직함이 진짜로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는 거. 아이폰 12 프로는 187g인데요. 아이폰 13 프로는 203g이에요. 200g이 넘어갑니다. 왜 이게 이렇게 무거워졌나 봤더니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에는 2775mAh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아이폰 13 프로에는 3095mAh가 들어가요. 배터리 셀의 크기가 크게 들어간 거니까 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전기차도 똑같거든요. 배터리 크기가 커지면 주행거리가 늘어나요. 대신에 무거워지죠. 이 친구도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더 오래 쓸 수는 있어요. 12 프로에 대비하면 1시간 반 정도 더 오래 씁니다. 대신에 무거워진다는 거. 거기다가 얘는 두꺼워지기까지 했다는 거. 근데 만져봤을 때 아주 크게 너무 무거워. 아이폰 프로 맥스 같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몇 가지의 외관 디테일 빼고는 거의 동일한 디자인인데 실물로 봤을 때의 디자인 차이로 인한 충격은 꽤 있다. 특히 이 커진 카메라 섬 부위가 아마 많은 분들이 실물 보고 좀 놀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MW 키드니 그릴 같다. 약간 점점 코가 커지는데 얘도 이제 14 되면 요렇게 커지고 15 되면 요렇게 커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이폰 13 프로 신형을 살까 아니면 차라리 12 프로 가격 떨어졌으니까 저렴하게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폰 12 프로 되게 잘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최대치로 해놔도 엄청 밝다라는 느낌이 사실 좀 덜 들더라고요. 이제 햇살 아래에서 핸드폰 하거나 이러면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화면 액정이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최대치인 거야 설정이. 이거밖에 안 밝나? 약간 이런 생각들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메인 화면부터 보세요. 이게 밝기가 완전 달라. 완전
훨씬 밝습니다.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최대 800니트 밝기를 지원하는데요. 사진이랑 동영상 찍을 때 HDR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1200니트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역사상 가장 밝은 화면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드디어 아이폰에 120Hz 주사율이 적용이 됩니다. 진짜 느낌 달라요. 진짜 대박이야. 평소에는 주사율을 낮게 해서 절전 효과를 주고 고사양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재생률을 또 높여주는 겁니다. 효율의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더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심지어 진짜 훨씬 밝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일반이 아니라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영상에 다 담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엄청 부드럽습니다. 얘는 정말 밝아요. 역체감이 되게 심합니다. 이렇게 밝고 막 부드러운 이런 막 디스플레이 보다가 12%를 보면 뭔가 이상해. 약간 못 낀 것 같아. 근데 요것만 쓸 때는 그걸 절대적으로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다가 13%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못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사실 삼성 거예요. 삼성이 OLED 패널을 독점적으로 아이폰 13 시리즈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73% 정도라고 하는데 확실히 OLED 맛집은 삼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갤럭시 Z 폴드 봤을 때 느꼈던 그 디스플레이의 감동이 지금 아이폰에서도 충분히 전해지거든요. 구형인 12 프로와는 화면이 다릅니다. 자, 아이폰 13 프로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느낀 건 카메라 성능 때문인데요. 접사 기능이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접사, 가까이 가도 흐려지지 않고 그 물체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자동 초점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찍고 싶은 사물에 10cm 정도 다가가면 자동으로 알아서 매크로 모드가 작동되고요. 더 다가가요? 한 2cm 거기까지 딱 있어도 접사처럼 가능합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 접사 기능 진짜 무시하지 못하죠. 아이폰 12 프로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그 접사 기능이 13 프로에서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사진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확실하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 비디오 들어가면 일단 더 넓은 화각의 배율 지원하고요. 3배로 줌도 바로 당겨줍니다. 아예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네마틱 모드 나와 있죠.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시네마틱 모드에서는 심도가 얕아지면서 뒤에 나뭇잎이 부드럽게 흐려지죠. 초점이 인물에 집중됩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뒤쪽 나뭇잎이 인물과 동일하게 똑같이 잡혀요. 집중 효과가 좀 적죠. 동영상을 찍을 때 조리개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심도 조정을 별도로 할 수가 있고 찍고 나서 후반에 보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화면이 맞춰주는 포커싱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찍을 때는 물론이고 찍고 나서 후반 작업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 책에 맞춰진 초점을 저한테로 바꿔올 수 있고요. 다시 책으로 또 옮겼다가 다시 사람 얼굴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스마트폰이 카메라 성능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무른 게 아니라 카메라에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거를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게 한 거예요. 카메라는 눈이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심도가 얕겠죠. 아이폰 13 프로만 해도 눈이 3개나 달려있어요. 카메라로 모든 정보를 인식을 하고 피사체나 사물의 그 위치 정보도 다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저장을 해주니까 후반 작업을 하면서 위치 정보에 초점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에서는 추가로 센서를 달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기능을 스마트폰이 보여준다라는 거 저는 굉장한 혁신으로 봤습니다. 자, 이번 아이폰 13 프로는 성능도 전작에 대비해서 향상이 됐어요. 일단 AP 칩셋부터 신형이 들어가죠. 안투투나 긱벤치 같은 데서 벤치마크한 걸 보면 확실히 코어 성능이 좋아졌더라고요. 13 프로는 GPU가 5개 들어갑니다.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5개가 들어가는 건데 GPU가 높아지면 게임 하실 때 고사양 그래픽 이런 것들 읽고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GPU 4개가 하던 일을 5개가 해주는 거니까. 뉴럴 엔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프로세스 처리하는 전용 엔진이죠. 16코어가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최적화를 이루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 스마트폰 성능 다 만끽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3 프로
12%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비슷한 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르다. 까보니까 다르다 느껴집니다. 저는 아이폰 13 프로 요거 신형에 투자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추천 대상이 좀 있어요. 일단 성능이 쾌적화됐으니까 게임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 신형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무엇보다 카메라 성능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특히 동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 아이폰 13 프로가 훨씬 낫겠습니다. 저 같은 유튜버도 포함이 될 거고요. 애기 낳고 애기들 이제 성장 기록하신다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시는 엄마 아빠들도 계시잖아요. 이 향상된 동영상 카메라 성능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카메라를 중요시 여겨서 아이폰 12 살 때도 솔직히 프로를 선택한 이유가 진짜 카메라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카메라를 선택을 하려면 실은 맥스를 선택을 했어야 돼요. 조리개 값도 그렇고 향상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카메라 좋으려고 이 핸드폰 사는데 이거 들고 내가 맨날 동영상 촬영하고 그러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기겠다 이런 거죠. 아이폰 13 프로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랑 비교했을 때 카메라 성능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카메라 성능을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누릴 수 있는 게 아이폰 13 프로의 정말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중요시 여긴다, 동영상 많이 찍는다, 나 이걸로 막 많은 거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이폰 13 프로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애플이 왜 이렇게 카메라 성능을 높였을까 생각해보니까 흔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콘텐츠 시대라고 하죠. 넷플릭스, 디즈니, 요새 보면 쿠팡도 보통 물류회사인 줄 알았더니만 쿠팡 플레이 이런 걸 하는 거야. 애플도 콘텐츠 사업에 관여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바일 하드웨어는 이미 시장을 거의 장악했잖아요. 자기네 하드웨어로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게 해. 근데 그 콘텐츠가 자기네 콘텐츠야. 그럼 자기네 제품도 쓰고 자기네 제품으로 자기네 콘텐츠도 소비하고 완전 일타쌍피죠. 요런 꿈을 꾸면서 애플 TV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처참하죠. 지금 미국 내 점유율이 거의 3% 정도에 불과해요. 한국에도 뭐 지금 애플 TV 쓰는 사람 있나요?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죠. 거의 망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략을 좀 튼 것 같아요. 우리 콘텐츠를 우리 하드웨어로 소비하게 하는 건 실패했지만 우리 하드웨어로 콘텐츠를 생산하게끔 유도는 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애플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니까. 게다가 이번에 64GB 용량이 사라졌죠. 이제는 선택하고 싶어도 가장 낮은 용량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1TB 용량이 추가됐습니다. 이 애플의 카메라 성능들을 활용해서 많은 소비자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더 애플 생태계를 사용하고 또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주 핫한 아이폰 13 프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 바로 전작과 같이 보여드리면서 비교해봤습니다. 카메라도 커지고 두께도 두꺼워지고 무게도 살짝 무거워지면서 좀 투박해진 느낌은 있지만 그만큼 카메라 성능만큼은 기가 막히게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카메라 쓰긴 쓰는데 동영상은 별로 안 찍어, 그리고 접사 기능 사진 찍을 때도 별로 활용 안 해, 이런 분들은 굳이 13 프로 안 쓰시고 12 프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본인의 사용 용도를 잘 파악해서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을 까보면서 자동차들도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